자, 반갑습니다. 자, 엔서 목동의 입시센터장 송상윤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그 이행공감이라고 해서 16일 금요일 날에는 학생부 종합편을 진행을 했고, 그 전주 금요일은 학생부 교과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행공감은 부모님들께서 궁금하신 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한 기획강좌라고 한다면, 오늘은 수시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처음으로 이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는 수시는 상대적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경쟁자들이 우리 아이와 경쟁을 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단순히 뭐 내신이 안 좋다든지 또는 이 내신을 가지고 지원하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든지, 그러니까 절대적 시각으로 수시를 지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아이들이 올지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전제는 결국은 우리 아이의 내신이나 서류를 기반으로 했을 때 뭔가 그래도 던질 수 있는 거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뒤에서도 얘기를 제가 총 정리를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너무나 수시에만 올인을 한다든지 또 나는 정시로만 올인을 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조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떤 대안이 있는,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대안이 있는 어떤 상황들을 고려한 상태에서 뭔가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 이런 서류라면 충분히 여기는 합격할 수 있다. 또는 논술 같은 경우도 이 아이 글 쓴 거 봐서는 여기 지원하면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도 저는 좀 금물이라고 봐요. 왠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매해 똑같은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쭉 가이드를 말씀을 드리면 그걸 기준으로 놓고 검토를 하시고, 이런 흐름에서 오늘 설명회 다 끝나시고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어떤 모습들이 보이는구나 라는 게 보이시면 적극적으로 수시를 지원하시고, 마지막으로 너무 무계획적인 또는 무원칙적인 수시 지원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그냥 순서대로 학교를 잡는다든지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름의 이렇게 지원을 6개를 썼을 때 왜 이렇게 6장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나름의 합리적 타당한 이유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적어도 오늘 이렇게 시간 내 주시고 이 설명회를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나름 좋은 결과들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고, 뭐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작년까지 재수생들 담임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그 아이들을 논술이 됐든 종합이 됐든 교과가 됐든 또는 정시 배치 상담까지 포함해서 나름의 아이들이 제 이야기를 믿고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 지원의 양상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거 없이 지원시킨 적은 없어요. 그건 어떤 담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설명회를 준비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설명회를 완벽하게 모든 내용을 다 뭐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나중에 이제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실 때 적어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대화가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뭐 선생님이 뭐 쓰라는 대로 쓸게요 라든지, 또는 뭐 네가 만약에 6개를 이렇게 쓰고 싶다면 그렇게 해, 이런 선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 말씀 드리면서 첫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교과 전형에서 제가 이제 큰 가이드를 드리는 거예요. 교과에서 1, 3등급 라인 적극적으로 지원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올해는 아시다시피 추천 전형 선발 인원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3등급 라인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학교 라인이 보일 거고요. 당연히 수능 최저 조건이라는 부분하고도 매칭을 시키셔야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3월달, 4월달, 6월달 또는 7월까지 모의고사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정시 지원 대학이 잡히는지, 얘를 고려 대상으로 놓으시고, 얘를 기준점에 놓으시고, 우리 아이가 내신이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3등급 라인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있다면 일단 지원의 대상의 후보로 일단 올려놓으셔야죠. 왜냐하면 9월까지 또 모의고사가 있으니까. 고3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모의고사밖에 없단 말이죠. 물론 이제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뭐 사설 모의고사가 있긴 하지만, 그 모의고사의 전체적 추이를 통해서 정시 지원 대학 라인을 먼저 잡아놓으신 다음에 내신이 3등급 정도 라인인데 이 학교까지는 지원을 해도 된다고 하더라 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지원 자격도 굉장히 조심하게 보셔야 됩니다. 특히 고3은 뭐 상관이 없죠. 근데 일부 대학은 뭐 어떤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든지 부분적인 그런 조건들이 있으니까 모집 요강을 통해서 그런 자격 요건을 좀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 고3 같은 경우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반영,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단순히 진로 선택뿐만이 아니라 일반 학과목에 대해서도 반영 방법이 대학마다 다 상이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유심히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는 학교도 있긴 합니다. 그런 거 잘 따져보셔서 우리 아이의 진로 선택 과목이 성취도가 다 A고, A 중에서도 A를 받은 비율이, 그 학교의 비율이, A를 받은 아이들의 비율이 높지 않다면 그럼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따지셔서 지원 여부 파악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 조건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 라인에 비해서 전년도 입결 자료를 봤을 때 이 학교가 이 정도까지 내신을 받아야 돼? 라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없는데 내신 괜찮은 애들이 그 학교에 있다는 얘기는 다른 학교로 빠져나가기가 불가한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2합 5라든지 2합 7이라든지 이런 조건을 맞추지 못하는 아이들이 내신이 조금 2등급 대 초반? 초중반? 그 정도까지는 그 학교에 눌러 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저가 없다면 여긴 전년도라고 쓰긴 했는데 한 2개년의 흐름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웬만한 대학들은, 이런 대학들은
보통 이제 입시 결과와 관련된 자료들을 입학처에 공지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대학이 있으시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이슈가 아무래도 추천 전형이다 보니까 너무 추천 전형에만 이렇게 신경을 쓸 수도 있는데 추천 전형이 아닌 교과로도 선발을 하는 학교가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일 대학인데 추천 선발도 있고 추천이 아닌 학생부 우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뽑는 학교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학교들도 같이 좀 고려를 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교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올해 가장 좀 전년도 입결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좀 변수가 많은 대학 중에 하나가 저는 세종대학교라고 봅니다. 세종대학교가 지역균형, 그러니까 추천도 있지만 학생부 우수자도 있거든요. 추천이 아닌. 근데 전년도 입결 자료를 보시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최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최저가 생겼어요. 근데 학교 라인에 비해서 최저가 좀 높다고 저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문과는 2하 5거든요. 숭실대는 그거보다 낮아.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을 조금 면밀히 살펴보시면 조금 내신이 애매한 학생들은 그런 학교를 조금 공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대학들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기 바라겠고, 자, 그 다음에 종합은요, 4등급 라인까지 뭐 적극적으로.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내신 기준은 일반고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종합전형의 1,4등급이라고 하는 이 범주는 일반고 기준이고, 예를 들어서 2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활동이 좋은 아이들이 조금 더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학교다 보니 특목고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저희 반 학생도 내신이 5등급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최초합이 된단 말이죠. 미래인재 전형으로.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조금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학생부 종합, 즉 서류를 기반으로 모집을 하는 이 성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특과 성취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특과 성취도가 약하다면 조금 적극적으로 공략하기가,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지원해도 될 것 같은데 학교를 좀 낮추시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세특과 성취도가 낮다라는 게 뭐냐, 약하다라는 게 뭐냐? 세특은 보실 때 어떤 기준으로 보시면 되냐면, 한국사부터 1학년 보통 한국사 먼저 기재가 되니까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뭐 쭉 이제 교과별로 이제 이 친구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를 쭉 기재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학년별로 쭉 보시고 확실히 세특을 다 읽고 나서 확실히 우리 아이는 국어가 됐든 영어가 다양한 학습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이 확실히 많구나 라는 게 두드러지게 보이는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시라는. 그러니까 조금 좀 가볍게 표현을 하자면 국어만 열심히 했네, 수학만 열심히 했네, 뭐 영어 열심히 했네,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이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공학 쪽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문과에서 경영을 만약에 희망하고 있는 아이고 이과 학생이 만약에 공대 계열이라면 그러면 그 공대 안 겁니다. 이 종합전형 지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내신으로 그냥 내신이 안 좋으니까 우리 아이는 지원하기가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간단한 예로 만약에 1학년 때 만약에 뭐 국어 과목이 300명이다. 근데 2학년, 3학년으로 갈수록 화법과 작문이라든지 또는 언어와 매체라든지
선택자 수가 줄 수밖에 없단 말이죠. 모든 애들이 다 선택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과학 특히 과학이나 사탐에서 선택자 수가 훅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300명이었을 때 1등급을 4%라고 본다면 12등까지가 1등급인데 이게 100명으로 줄면 4등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안 떨어지면 더 좋고. 근데 내신이 떨어지더라도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첫째, 평균 대비, 평균과 표준 편차 대비 우리 아이의 원점수가 안 떨어지고 있다면 그럼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 그냥 떨어진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히려 선택 과목이 문과에서 가장 작은 게 아무래도 사탐에서는 경제 과목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학교는 뭐 16명 이렇게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성취도가 A다. 굉장히 훌륭한 거죠. 네. 물론 그 A를 받은 비율이 막 뭐 80%, 90%면 의미가 없겠지만 A를 받은 비율도 낮은데 우리 아이가 성취도가 A라면 그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등급과 상관없이. 물론 진로 선택은 등급이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등급이 있는 과목이라 할지라도 단순히 내신을 보실 게 아니라 성취도를 보시고 뭐 성취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적표 보실 때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세요. 원점수가 90이고 평균이 만약에 60이다. 그럼 30이잖아요. 그 30 값을 표준 편차로 나누시면 돼요. 네. 그래서 보통 조금 특목고나 자사고는 마이너스가 좀 보이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 마이너스가 전반적으로 우리 아이의 성적대를 지배하고 있으면 성취도가 낮은 걸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일반고에서 마이너스가 몇 개라도 보이면 조금 성취도 부분에서는 조금 임팩트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특히 그 과목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경영이라고 한다면 수학에서 공대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어문 계열로 가고 싶은데 국어나 영어가 만약에 이런 데에서 마이너스가 보이면 이 친구의 학업 능력을 우수하게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다. 네. 그 다음에 요건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활동이 아주 좋다면 오히려 학업 역량 반영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학교를 지원하시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이따가 종합편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그 다음에 세특하고 성취도를 검토를 했는데 나름 우리 아이의 진로 또는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노출이 좀 많이 있다면 이제 다른 활동들하고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수상 때 이런 상도 받았고 그래서 동아리도 이렇게 했고 그래서 자율활동 때도 이런 강의를 주로 듣고 그 다음에 진로활동 등에서 이런 활동들을 했구나. 그래서 독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구나. 그런 식으로 한번 스토리를 한번 쭉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것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재상. 특히 공학계열인데 학과가 좀 애매하게 걸린다 싶으시면 학과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대학의 학과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그 학과 소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과 소개의 게시된 내용과 우리 아이의 활동을 한번 같이 연결을 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종합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번 방학을 통해서 자기소개서에 이런 경우에서 그러니까 동일대학 내에서 종합전형 2개 선발하는 전형이 있다는 얘기는 인재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조금 골고루 잘하는 애들, 다른 쪽은 어떤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이고 있는 학생들, 그런 게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형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형은 서류 100으로 끝나는데 일괄 전형으로 가는데 어떤 경우는 1단계에서 몇 배수로 뽑아놓고 면접을 보는 단계별 전형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다 동일대학 내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비교를 해보시고 수능 최저 여부로
차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서류백은 똑같은데 한쪽은 최저가 걸려 있고 한쪽은 최저가 안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그런 경우라면 최저가 걸려 있는 쪽이 상대적으로 합격한 아이들의 내신의 평균점은 조금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내신이 좋아도 최저를 못 맞추면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논술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보이시는 거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나 종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논술도 함께 준비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한두 개 쓰고 논술도 준비를 하시고, 제 욕심은 교과든 종합이든 하나 정도는 논술을 좀 썼으면 좋겠는데, 그걸 또 이제 정시 준비하면서 또 자소서도 써야 되고 이런 분위기에서 논술까지 준비하기가 좀 시간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고3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게 고3과 재수생이 차이인 것 같아요. 재수생들은 어쨌든 어떤 한 가지 전형으로만 갔을 때 실패를 했을 때 대안이 없다라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욕심은 그렇게 내고 싶은데 정이 뭐 명확하게 뭐 내신 여기까지는 충분히 맞출 수 있어. 뭐 종합 그래 이런 거리가 있으니까 한번 지원해 보자라고 했을 때 논술까지 힘들다면 방법은 교과나 종합을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런 학생일수록 논술을 안 쓴다면 정시 쪽에 저는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된다. 이런 거 논술에서 꼭 확인하시고요. 인문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인문 수리가 있는 걸 보는 게 좋은지 또는 그냥 수리가 없는 걸 쓰는 게 좋은지 그 다음에 이런 거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이라든지 뭐 제시문 활용 지문 그러니까 영어 지문을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도표 자료가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문학 작품이 들어가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좀 따져보시고요. 올해의 관건은 인문보다는 자연인 것 같아요. 이 수학 출제 범위나 과학 출제 범위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는 범위 자체 원, 투를 같이 표현하는 학교도 있지만 어떤 학교는 그냥 원만 표현하고 있는 학교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투가 자신이 없으면 개념이라도 좀 이해하기가 힘들다면 원 중심으로 출제를 하고 있는 학교들을 찾으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모의고사 성적으로 수능 전에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죠? 연대는 물론 최저가 없으니까 경기대 인문 같은 경우는 경기대만 인문만 있으니까 거기도 최저가 없죠. 그러면 이제 성신여대하고 홍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의 모의고사 성적이 성신여대나 홍대에 가까이 있는 아이들은 굳이 수능 전 논술을 봐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좀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차이가 나는 학생들은 이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사실 논술백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 다 학생부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등급 간 점수 차이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요거 2개년 수능 최저, 충족률, 그 다음에 실질 경쟁률, 그 다음에 추합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논술을 쓰는데 어느 과를 써야 되는지 애매하시다면 그냥 무조건 과를 낮춘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가 낮을수록 추합률이 별로 높지 않거든요. 다른 데로 도망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아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조금 부담을 줄이시려면 충족률이 조금, 그러니까 최저 충족률이 좀 낮은. 근데 우리 아이는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더더욱.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는 실질 경쟁률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추합률, 여기에 한 가지 더 포함을 시킨다면 심리적으로 안정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 모집 인원이 너무 적은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의 흐름이 만약에 불규칙적이라면 그러면 수능 최저를 좀 다양하게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동일 일정, 즉
같은 날에 시험을 보는데 시간도 같아요. 두 학교가. 그랬을 경우 최저가 다른 대학이라면 그냥 같이 지원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 그러니까 2합 4가 있고 3합 6이 있다면 같이 지원을 시키시라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겹친다고 해서 빼버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합 6만 잡았을 때 3합 6은 못 맞췄지만 2합 4를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좀 같이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거 대학별 입학처에 가셔서 모의논술 시험지, 그 다음에 입학처에서 보통 동영상으로 이렇게 예전에는 오프라인 쪽에서 설명회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뭐 분위기가 이래서 동영상으로 많이 올려놓으니까 출제 의도라든지 평가 요소라든지, 그 다음에 제시문과 관련된 왜 이 지문을 출제를 했고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쭉 들어보시라는 거죠. 특히 자연계열 학생 같은 경우는 이 평가 요소 부분 신경 안 쓰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한양대 쓴 애들한테 물어봐요. 최저가 없잖아요. 한양대 논술 어땠어? 물어보면 어우 선생님 저 붙는 줄 알았어요. 답도 맞췄고 나름 답안도 잘 썼다고. 그럼 제가 물어보죠. 근데 왜 떨어졌을까? 뭐 학생부 종합평가 그것 때문에 떨어졌을까? 그게 논술을 뒤집을 만한 영향력은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아이들은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를 몰라. 그럴 때 이 부분, 평가 요소. 그러니까 이 평가 요소나 출제 의도를 상세하게 잘 올려준 대표적인 학교가 한양대입니다. 그러니까 한양대를 꼭 안 쓰시더라도 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지를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학생이.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출제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식을 보이기 위해 뭐 이러이러한 표현을 활용하여 표현했는가, 이 시점, 이런 식으로 평가 요소에 문항별 배점을 주면서 조건을 준단 말이에요. 평가 요소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런 요소들을 맞추지 않고 답만 맞춘 학생들이 꽤 있다. 그러니까 이건 개념적 접근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왜 학교에서 평가 요소에 왜 이 문제를 푸는데 왜 이 식을 보여야 하느냐, 이런 기준이 없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큰 전제는 이거죠. 그래서 건대인가요? 어디는 과정, 사고 과정까지 다 보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모집 정원은 그냥 참고로 보시라고. 여기 교과입니다. 학교 쭉 있고요. 교과, 종합, 논술. 확실히 논술 인원이 좀 많이 줄었죠. 종합 전형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죠? 제가 여기 중대부터 홍대까지 쭉 혹시 종합 전형이 월등히 많죠. 논술 아직도 좀 있는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숙대부터 명지대까지 교과, 종합, 논술. 빈칸은 당연히 논술 시험이 없는 학교고요. 그 다음에 상명, 가천, 성신, 덕성, 서울, 동덕, 서울 과기대까지 교과, 종합, 논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저희 입시 리허설에 들어가 있는 31개 대학을 중심으로 쭉 정리를 해드린 건데, 교과는 13,000여 명, 3만여 명이죠. 논술은 8,000여 명.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학계열은 이렇게 의치 약한 수까지 했을 때 이 정도, 전체 6,824명. 그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시행계획 변경인데 이거 말고도 관심 있는 학교들은 꼭 모집 요강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변경 전, 변경 후 해서 대부분 지역균형이죠. 추천, 지역균형, 지역균형에서 최저를 좀 완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서강대는 3개 등급함교, 그러니까 3개 각 2등급인데 이렇게 바꿔놨죠. 그 다음에 중대는 문과는 등급합이 6이었는데 7로 바뀌었고요. 자연은 7, 7이 똑같은데 과탐이 2개 평균에서 한 과목 반영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대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대학에서도 아마 교육청 모의고사에 대한 이 발표가 난 건 6월 평가원 성적 발표 이전에 이미 얘가 나온 거니까 아마 교육청 모의고사를 토대로 해서 좀 심각성을 보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색깔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교과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를 한 세트로 묶었어요. 그리고 여기 2대가 이제 있는데 2대도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라인이 지금 1등급까지잖아요. 그래서 서영고 서성한 2까지는 특히 여기 X라고 되어 있는 학교 한양대, 이대, 연대가 최저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월등히 1등급 후반까지는 좀 힘들어 보일 것 같고요. 특히 연대 같은 경우는. 근데 이대는 그래도 뭐 1등급 후반까지 가더라도 뭐 학과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1등급 라인까지를 그렇게 잡아봤고 그 다음에 중경외시 물론 여기 그룹은 외대를 제외하면 자연계열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추천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까지 아까 서성하니까지 1등급 라인이라고 본다면 요 라인은 2등급 대 학생들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공통적인 건 다 최저가 있죠. 그리고 여기도 최저가 있고 그 다음에 건동홍숙 라인은 뭐 이 정도 안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조금 고려해 볼 만한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요 숫자는 제가 300명, 그러니까 고3 학생들의 숫자가 300명이라고 가정하고 그래서 누적 인원을 한번 쭉 잡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에 서울대 2명, 5%니까 15명이니까 누적은 17명이 되겠죠.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올해 교과는 최저 없는 쪽은 조금 내신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높은 애들이 유리할 것이고 최저가 있는 경우라면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의 최저를 어디까지 맞출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또는 추천을 받을 수 있는 학교 라인을 좀 유심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대는 최저는 있는데 추천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 라인에서 추천 인원에 제한이 없는 학교는 건대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아무래도 애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하지 않을까? 근데 건대나 경희대가 최저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경희대 인원은 뭐 얼마 되진 않지만 내가 만약에 안정적으로 건대까지 잡고 경희대를 만약에 잡았는데 최저를 맞췄다면 경희대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내신이 더 좋은 애들은 위쪽으로 가도 그러니까 3만 매수로 가더라도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더 공격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참고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제가 저저번 주에 교과 때도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사실. 저도 이렇게 추천 전형이 많이 생기고 이런 그 입시는 처음이니까. 근데 이제 숫자를 가지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번 나눠본 거예요. 그래서 1등급 때 초, 중 이내로 들어왔을 때는 요 정도. 1등급 중후반까지는 여기도 이제 조금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충분히 1등급 라인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등급 초중반은 이 정도 라인에서. 이건 참고 자료입니다. 나중에 또 학교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실 때 이런 가이드를 가지고 뭐 만약에 6장 중에 5개는 확정을 했는데 하나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뭐 이걸 참고로 해서 한번 던져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저가 없는 학교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학교가
그 다음에 요 학교가 최저가 없거든요, 지금. 최저가 없는 데는 조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여기 제가 한양대 에리카를 여기다 써놨는데, 한양대 에리카를 무려 여기도 제가 한번 예측을 해봤잖아요. 이건 뭐냐면 한양대 에리카가 학교 라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최저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건대, 경희대 뭐 이런 애들하고 좀 비슷한 라인이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홍익대도 그렇습니다. 홍익대가 삼합7이에요. 문과는. 그러니까 삼합으로 가는 학교가 중대, 성대, 중대, 성대, 서강대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홍대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자연계열은 뭐 최저 싸움이 상대적으로 문과보다 치열할 것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문과 학생 부모님이시라면 우리 아이가 모의고사 성적이 충분히 3합7이 맞춰질 것 같아. 그러면 과감하게 한 장 정도는 던져보시라는 거죠. 네. 최저 맞추기가 만만치 않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자격이고 나머지 학교들의 추천 전형과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이 X는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한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숙대까지 라인을 잡았을 때 일반적으로 2등급 때 중반이라고 만약에 할게요. 그럼 여기 있는 학교들은 추천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어떤 애들이 추천을 받겠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제 설명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이 좋은 애들은 그 윗단에서 이제 고민하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냥 원서 넣으면 누구나 붙을 수 있는 학교를 지원시키는 건 저의 도움을 안 받으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만약에 뭔가 한두 개를 뭔가 조금 지원을 하고 싶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라는 거죠. 제한 인원이 또 없으니까. 자, 이건 뭐냐면 여기 있는 학교들은 이번엔 추천이 아닌 학교예요. 추천이 아닌 학생부 교과 전형. 여기 최저 여부 있죠. 그러니까 명지대나 뭐 여기 대진대도 없고 뭐 안양대도 없긴 하지만, 그럼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작년에 추천 전형의 인원이 많지 않았을 때, 그때 최저가 없는 학교에 입결을 보신 뒤, 그 정도 학생이라면,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 중에 최저가 없는 학교 입결을 보신 다음, 이 정도 내신이면 학교에서 추천을 받을 때 어디까지 받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작년에 추천 전형이 아닐 경우에는 명지대를 쓰면 2등급에가 붙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추천 전형이 많이 생겼으니 그럼 2등급 때 초반 아이들이 어디를 추천을 받는지를 보시면, 그리고 그 아이가 만약에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그럼 당연히 위쪽으로 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수능 최저를 맞추기가 불안한 아이들은 최저가 없는 쪽으로 달려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미 1등급 때 우수한 아이들은 연대, 한양대, 이대를 쓸 거란 말이죠. 걔네들 빼고, 그리고 나머지 아까 동국대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럼 거기까지 애들이 빠져나간다면 여기는 추천도 아닌데, 그러니까 2등급 초반까지도 추천을 충분히 여기 있는 학교들보다는 좋은 학교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교과 100도 있고 면접도 있고 단계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천대는 학생부 우수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역 균형은 단계별로 바뀌었습니다. 단계별로 바뀌었고 전형이 다릅니다. 전형이 다르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뭐 을지대, 항공대, 한세대, 한신대, 이런 학교들이 추천이 아닌 학교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뭐냐면 제가 연대 거를 좀 갖고 왔는데, 연대를 뭐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자료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교과를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거예요. 보시면 이 학교는 반영 과목 A와 B를 나눴어요. 그래서 A에 해당하는 그룹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B라는 과목이 이 과목을 제외한 기타 과목이에요. 자, 어떤 학교는 그냥 전과목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 학교는 이렇게 나눠놨단 말이죠. 그래 놓고 여기 배점을 보시면 전체 100을 놓고 공통과목 30, 일반 선택 50, 진로 선택 20. 그러니까 여긴 진로 선택을 반영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반영 B는 반영 과목 A 점수에서 최대 5점을 감점하겠다. 그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공통 30, 일반 50, 전문교과 표안 포함해서 진로 선택 20 비율로 100점 만점으로 반영하며 비율은 적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비율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을 활용한 등급 점수 50%와 이걸로 끝나지 않죠. 원점수 평균 표준점 편차 요 세 개 나오면 무슨 값? Z. 성취도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활용한 Z점수 50%를 교과 2수단위 가중 평균해서 2수단위 적용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석차 등급에 대한 점수도 있잖아요. 그죠? 석차 등급을 활용한 등급 점수 50%고 Z점수도 활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과 등급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Z점수. 제가 이제 하도 많아서 그냥 요거 몇 개만 좀 잘라서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Z점수에 따른 석차 백분율이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셔야 된다. 근데 이게 여기 보면 또 소수점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요거 Z점수 어떻게 구하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대학별로 지금 이건 어느 한 학교의 얘기잖아요. 근데 다른 학교는 또 이런 방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가 Z점수가 만약에 상대적으로 낮다면 그러면 Z점수를 활용하는 학교는 피해 주시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냥 교과를 그냥 넌 내신 그냥 석차 등급이 1점 몇이니까 무조건 여기 써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되셨죠? 그다음 뭐 이거는 이제 추가적인 얘기고 여기 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대학별로 제가 보기에는 수시에서 모집하고 있는 모든 대학들이 이렇게 친절한 설명이 없어요. 근데 이 학교는 굉장히 친절한 설명을 준 게 누구를? 졸업생을 위한. 여기 보시면 진로 선택 과목인데 3단계 평가. 지금 고3은 A, B, C 3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생부를 보면 졸업생은 성취도도 있고 진로 선택 과목, 지금 기준으로 진로 선택 과목이지만 등급도 있어요. 그리고 성취도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옆에 비율이 아니라 수강자 수가 표시되어 있다고. 근데 고3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옆에 비율이 있고. 그러면 이 학교는 성취도 A는 20점을 주겠대요. B를 맞으면 15점을 주겠대요. C를 맞으면 10점으로 계산을 하겠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럼 졸업생들은 또는 어떤 학교가 5단계로 가는 학교라면 그렇죠? 이건 물론 추천은 연대는 고3만 추천을 받지만 이제 보통 학생부 종합이든 교과든 다른 전형에서 교과를 반영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니까 여기 보세요. 5단계 평가의 경우에는 A, B까지 묶어서 A로 주겠대요. C, D를 묶어서 B로 주겠대요. 요 점수로 가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다? 학교별로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하든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하든 혹시 학생부 반영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한 번씩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석차 등급만 반영하느냐 아니면
Z점수까지 반영을 하느냐. 이거하고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느냐, 반영하지 않느냐.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한다면 A, B, C의 점수차. 다시 정리할게요. 제일 처음에 뭐라고요? 석차 등급만 반영하느냐, 아니면 Z점수도 반영을 하느냐. 두 번째, 이 학교가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느냐, 반영하지 않느냐. 만약에 진로 선택을 반영한다면 A, B, C의 점수차. 이 부분만, 요 부분만 따져보시면 좋겠다. 네, 요거까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건 아까 기타 반영, 요거 B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요거는 뭐, 넘기겠습니다. 자, 제가 교과 전형 마무리하는 멘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교과 준비하시고, 요거 반영 방법, 중복 합격 다소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저 싸움이라는 거죠. 이런 거 고려하시고, 아무래도 최저가 없는 학교들은 학교 라인에 비해서 내신 성적이 많이 밑으로 밀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의 모의고사 점수로 정시지원 대학 라인 잡기, 2개년 교과 합격의 흐름. 그러니까 너무나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오는데 성적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아이들의 관심도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작년 것만 보지 마시고 적어도 2개년의 흐름은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실 때 조심하실 게 있어요. 요겁니다. 여기. 자,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두 개 학년을 비교했을 때 전형 방법이 변화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했던 입결 자료인데 올해 얘가 교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믿고 가면 안 되는데 적어도 종합 전형이라 할지라도 되게 내신이 어느 정도 라인의 애들이 이쪽 학교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도 한번 참고로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입결 자료를 보실 때 그냥 등급만 쭉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동일대학에서도 학과별 편차가 있는 건 뭐 당연하겠죠. 과별로 좀 보시고, 교과는 내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수능 체조가 높은 학교는 아까 말씀드렸죠. 에리카하고 제가 세종대, 홍대를 말씀드렸잖아요. 예상 외의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 특히 인문계열 학생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이긴 하지만 학생부 교과 일정 배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 그 다음에 서류 20 또는 교과 60, 서류 40 이런 학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성평가를 반영하는 학교는 성대입니다. 이건 고대고요. 동국대하고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내신이 약간 애매한데 서류도 조금 의미가 있다면 뭐 같이 그 서류에 맞는 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수능 최저 조건에서 수학 반영 교과, 그 다음에 수학 필수 적용 요구. 그러니까 수학 필수를 걸어놓고 4만 몇이냐, 아니면 필수 없이 국수 영탐 중에 4만 몇이냐. 이건 개념이 다른 거죠. 요거는 뭔지 아시죠? 미적기하 확통. 그러니까 확통을 선택한 이과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미적기하로 옵션을 거는 학교인지, 뭐 그런 것들 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과탐, 반영 과목수. 그러니까 한 과목 반영만 하는 학교도 꽤 많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그러니까 지금 모의고사 성적을 봤을 때 한 과목은 잘 나오는데 한 과목이 너무 안 올라요. 뭐 이럴 경우에는 두 과목의 평균보다는 한 과목 반영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충원율 역시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도 마찬가지. 네, 그렇게 해서 교과 전형에 대한 가이드 설명이었고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홍대, 에리카. 최저만 보면 이런 학교.
얘가.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얘네들하고 지금 같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홍대 얘네들 하고 지금 삼합이 같은 라인이니까 좀 같은 라인에 비해서는 최저가 좀 강력해 보인다라는 거죠. 참고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그냥 교과 전형인데 교과를 반영하는 전형 방법이 이렇게 다양해요. 네. 그래서 교과 100도 있고 출결봉사가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요 반영이 좀 다르죠. 교과 90, 80, 80인데 여긴 따로따로 가고 여긴 합쳐서 20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좋겠고, 아까 서류 요게 고대, 요게 동국대, 요게 이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교과 전형인데 단계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서 요 배수 있죠? 두 학교는 같은데 여기만 좀 다르죠? 그러니까 배수가 조금 더 있는 학교가 아무래도 좀 수월하겠죠? 가천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종합전형인데 종합전형의 키워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학교에 두 개로 종합전형을 뽑는 학교의 예시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 우리 아이의 서류와 매칭이 잘 될 수 있는지를 어떤 것들을 보시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자료를 갖고 왔는데, 자, 다빈치가 있고 탐구형이 있고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 있는데, 먼저 다빈치를 보시면 학교 생활에서 학업과 교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균형적으로 성장한 인재 선발. 키워드가 세 가지가 보이십니까? 학업, 다양한 활동. 첫 번째. 그 다음에, 학업, 하나. 그 다음에 다양한 활동, 둘. 그 다음에 균형입니다. 다빈치는. 근데 탐구형을 보면 해당 전공 분야에서 탐구 능력을 보인 경험이 있으며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안 보이지 않나요? 다빈치하고 얘하고 비교했을 때 얘는 지금 여기가 다 똑같은 겁니다. 두 개, 탐구형하고 소프트웨어 인재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학업 관련 수상 실적, 수업, 창체, 독서활동 등 탐구활동 과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인 학생. 수상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좀 약점이 있는 친구들은 탐구형이나 소프트웨어를 쓰시면 조금 불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 공통입니다. 다빈치와 탐구형의 공통이에요. 학업 역량과 탐구 역량을 봤을 때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굳이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있으니까. 자, 요거는 공통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혹시 지금 화면으로 요 색깔이 다른 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학업 역량에서 학업 능력 지표, 교과 성취 수준, 내신이 아닙니다. 이건 종합이니까 성취 수준, 그 다음에 학업의 발전 정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1, 2, 3학년으로 갈수록 성취도가 좀 오르는 게 좋겠죠. 그 다음, 그러니까 물론 중간에 한번 떨어졌지만 다시 올리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탐구 역량, 호기심, 폭넓게 탐구, 스스로, 실행, 자발적인 의지와 태도.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들이 보여요. 중대는.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 스스로. 똑같이 있고, 공동체의 목표, 화합, 단결, 창조 논리, 공동체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인성의 부분, 배려 나눔, 공동체의 목표, 협력, 공동체의 기본 윤리와 원칙 준수 책임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좋은 점수를 받는 건 학교에서 주는 수상 중에 왜 모범상 같은 게 있고,
벌점제, 상벌제, 뭐 이런 거에서 벌점이 없는 우수한 학생들한테 주는 상? 뭐 그런 게 있으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자, 이제 나눴어요. 전형별 반영 요소. 나눴습니다. 여기에 뭐가 보이죠? 통합 역량이라는 게 보입니다. 통합 역량, 경험의 다양성 및 깊이. 학교 교육의 다양한 영역에서 직접 겪거나 활동하면서 얻은 성장 과정 및 결과, 교내, 예술, 문화, 체육 활동 등을 통해 쌓은 기본 소양. 이런 키워드들이 보입니다. 통합이라는 말 속에. 근데 탐구형이나 소프트는 전공 적합성. 이 저쪽하고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공 관련 활동과 이해 수준, 교과목 이수. 자, 예를 들어서 뭐 기계공이라든지 전자전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쪽을 만약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물리교과가 없다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문계열을 쓰는데 수상이 뭐 어문계열과 관련된, 그러니까 국어 영어 관련된 게 없다든지, 그 다음에 교과목 이수, 그러니까 뭐 영어에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이수 과목 자체가 좀 한계가 있다든지, 아무래도 어문계열 같은 경우는 중대 같으면 특목고 애들이 겁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고 애들은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되시나요? 왜냐하면 영어 관련된 또는 제2외국어 관련된 과목 이수가 아무래도 특목고나 외고 이쪽 애들이 일반고보다는 진로 심화 과목이 아무래도 다양할 거니까. 그 다음에 성취, 이런 내용들이. 여기 계속 학업 성취와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있죠. 전공에 필요한, 전공에 대한 관심, 전공 관련 교육 과목 이수, 전공 관련. 그러니까 이 성격을 보시면 되잖아요. 소프트웨어 인재라는 것을 탐구형하고 묶었을 때는 이쪽에 특별히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여기서 뽑겠다는 얘기잖아요. 탐구형도 같은 뉘앙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빈치는, 자, 이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캡처를 해갖고 와서 통합 역량 20, 학업 역량 20, 탐구 역량 20, 여기 다 20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교에서 발표한 인재상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학교 생활에서 학업과 교내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균형적으로 성장한 학생. 근데 이쪽은 해당 전공 분야에서 탐구 능력을 보인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탐구 역량의 30이라는 숫자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숫자를 줄입니다. 여기에 교과 활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과 활동이라고 돼 있다. 이게 지금 10이에요. 그리고 여기 20이죠. 여기 전공적 합성하고 학업 역량 사이에 봉사 활동도 연결이 돼 있고, 전공적 합하고 탐구 역량의 동아리 활동이 있다. 그러니까 이쪽에 매칭을 시키시라는.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를 보더라도 왜 명지대 같은 경우도 명지 인재 서류가 있고 명지 인재 면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접은 단계별로 간다는 얘기고 명지 인재 서류는 서류 100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가 있을 때 이런 인재상이라든지 평가 모형 및 평가 비율, 네. 이런 배점, 이런 부분들을 비교하셔서 우리 아이의 학생부 서류에서 어떤 부분이 강조되어 있는지를 보시고 우리 아이가 성취도가 조금 낮다면 이 학업 역량의 값이 상대적으로 좀,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가 부각되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만약에 자사고인데 과중반인데 특목고 학생인데 학업 역량이 좀 떨어진다, 그럼 당연히 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일반고 학생인데 이쪽으로 오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그러면 이제 학교를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이런 쪽과 이런 쪽의 차이, 그런 부분들을 좀, 자, 이제 항목별로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결국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학생부 종합을 지원하기에 적합한 아이란 어떤 아이들일까를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학년별 각 과목 성취도 추이가 괜찮은 친구들, 만약에 성취도가 좋지 않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조금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도 있다. 세특을 보며 학생의 진로나 관심 분야에 대해 어떤 노력을 꾸준히 진행했는지 이런 부분이 강세가 있으면 긍정적이다. 그 다음에 세특과 성취도가 파악이 됐고 나머지 활동들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스토리 구성을 한번 짜보시라. 자, 이제 항목별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수상, 아무래도 이런 쪽이 좋겠죠? 그리고 이 표현은 서울대 종합 안내 지침서에서 따온 거예요. 참가 대상이나 인원, 이런 것들을 파악하겠다. 자율활동, 자기주도성, 리더십, 여기서의 핵심은 아마 공동체 의식이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도덕성, 성실성,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를 제외하면 진로라는 것과 매칭이 되는 단어가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율활동에서는 물론 자율활동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진로에 관련된 활동이 있으면 더더욱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강연을 듣고 이게 뭐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걸 더 찾아보고 그걸 수업 때 보고 발표를 하고 보고서를 제출한다든지 훨씬 긍정적. 근데 그런 게 안 보인다 할지라도 괜찮다. 동아리 이쪽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보이죠. 전공 관련 관심과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문제 해결 환경 극복, 뭐 이런 부분들, 동아리 활동과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이거는 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만 바뀌고 나머지는 똑같죠. 진로 활동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뭐 교과 학습 발달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수강자 수가 적더라도 의미 있는 결과 있으면 좋겠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문과 같은 경우는 경제, 그 다음에 이과 같은 경우는 뭐 물투, 뭐 화투, 뭐 이런 과목들이 있잖아요. 지투 이런 과목들. 수강자 수가 적더라도 의미 있는 결과가 있으면 당연히 좋다. 근데 여기서 의미라고 하는 건 뭐다? 단순히 내신이 아니고 성취도. 그 다음에 요거 ABC 비율 고려하시라는 거, 봉사활동 활동 여부. 근데 아시겠지만 이 봉사활동의 외부 활동이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다 보니 두드러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여기 두 가지를 써놨는데 이건 이제 기본적인 봉사활동의 본질이고요. 사범계열의 경우 같은 경우는 학교 내에서 멘토링 활동 같은 거, 멘토, 멘티 활동,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훨씬 좋겠죠. 아예 없는 것보다.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제, 성취도 부분과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단순히 내신만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것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성취 및 변동 추이. 그 다음에 심화 고급 과정의 이수요. 성취도 아까 말씀드렸고, 요런 것들. 이런 것들. 아무래도 종합전형 2개로 선발하는 경우 평가 요소별 점수가 동일한 전형은 전체 과목 성취도가 좋아야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균형이 있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빈치 전형 같은 경우는 20, 20, 20, 20, 20인데 전체적으로 이 친구가 문과 학생인데 이과 과목도 나름 성취도가 괜찮고 거꾸로 이과 학생인데 문과 과목도 성취도가 괜찮다면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근데 문과 쪽은 좀 성취도가 떨어지더라도 이 친구의 관심 분야나 진로 쪽에 훨씬 우수한 능력을 보이고 있는 게 있다면 그럼 골고루 잘하는 어떤 형태의 종합전형은 아무래도 이 친구하고는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당연히 이 영양 점수가 높은 대학일수록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음, 자사고나 특목고 기준으로 봤을 때, 막 6등급, 7등급은 아니겠지만, 5등급 이내로 만약에 들어오는 성취도고, 내신이,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활동이 두드러진 애들은, 이대 숙대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숙대 같은 경우는 또 두 가지로 나눠서, 원투로 나눠지잖아요. 서류형이 있고 면접형이 있으니까, 그럴 땐 서류형 쪽으로 공략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트, 큰 틀에서 보면 본인의 진로 및 관심 분야에 대한 노력, 학업 태도 및 의지, 탐구 활동, 전공 관련, 전공 관련 이런 요소들을 세특해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을 두시고 이런 기준들을 키워드들을 두시고 한번 쭉 아이의 세트 부분을 들여다 보시면 좋겠다. 네. 자, 요거는 일괄 전형이라고 되어 있죠. 일괄 전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색깔을 좀 달리한 학교가 있어요. 국민대, 명지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아주대, 인하대. 얘네들은 뭐냐면 여기 지금 일괄 전형이잖아요. 다른 전형으로도 뽑는 학교들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생활 우수자는 일괄인데 국민 프론티어는 단계입니다. 네. 명지대 여기 서류죠. 명지인재 면접은 이제 단계로 가는 거고 성신여대 학교생활 우수자 근데 자기주도는 또 단계고 숙대 서류형 그 다음에 면접형은 단계로 가고 인하대 참인재죠. 얘는 서류로 그냥 가는데 이나 미래인재는 단계별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면접은 서류가 조금 그렇더라도 그래 얘가 궁금해. 그래서 1단계에서 배수가 있으니까 범주에 들어가기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서류 100은 아무래도 조금 서류의 강력함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지원하실 때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대 그러니까 확실히 다빈치가 면접으로 가는 이유를 아시겠죠? 여긴 일괄이란 말이에요. 서류의 강력함이 훨씬 더 강력해 보인다. 외대 서류형, 한양대 일반, 요렇게. 그럼 이제 단계별 전형 학교가 있겠죠? 그리고 요걸 좀 눈여겨보세요. 1단계 배수가 가장 많은 건 아무래도 3배수일 거예요. 3배수인데 학교마다 배수가 좀 다르니까 고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6배수까지 주죠. 그 다음에 최저 여부. 그러니까 최저가 있는 경우는 1단계 4배수 안에만 들어가면 그리고 이제 넘어가잖아요. 2단계로. 근데 최저를 못 맞추면 이제 그 안에서도 떨어지는 애들이 생기는데 이론상으로 보면 일괄 전형은 지원한 모든 아이들이 어쨌든 후보로 들어오긴 해요. 근데 단계는 4배수 안에 못 들어가면 4배수 밖으로 나가 있는 애들은 앞에서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얘네들을 끄집어 올리진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4배수 안에 그래서 배수를 조금 더 여유 있게 주고 있다. 예전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어요. 육사가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 그 전에는 1단계 그 지필시험 합격자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사관학교 시험은 사실 중간점검의 의미를 가지고 지원하는 학생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면접에 안 나타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순간 몇 배수까지 이제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안 오는 애들 이제 결시율이 좀 있으니까 걔네들은 이제 채우기 위해서 그런 그러니까 배수 좀 확인하시고 이렇게 2배수는 서울대고 시립대는 2에서 4 이거 학과마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여기가 인문 여기가 자연 자연 쪽이 조금 더 배수가 크죠. 최저가 있고 지금 여기는 의대 약대만 최저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최저가 없습니다. 최저가 없고 네, 단계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거. 중대 다빈치 전형이 일로 왔죠. 3.5배수고요. 다 최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계별 전형에서 최저 있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참고로. 그러니까 수능 최저 여부를 잘 고려하시라. 최저 자신 있으면 최저 있는 대로 조금 약해 보이더라도 만약에 카드 채울 게 좀 애매하다 싶으면 공격적으로 지원을 한번 시켜보시라. 자, 이제 마지막 논술입니다. 논술 지원 시 유의사항. 학생부 반영 방법, 아까 말씀드렸죠? 진로 선택 과목, 교과 등급 간 성적 차이, 출제 유형 분석, 수능 전 논술 일정 대학, 10월 2일, 3일, 10월 9일, 10일. 네, 4개 학교. 연대, 경기대, 성신여대, 홍대. 이렇게 있죠? 최저를 한번 보세요. 두 학교는 최저가 없습니다. 성신여대는 2합 6, 자연계 2합 7이고 탐구 하나입니다. 홍대 3합 7, 3합 8입니다. 역시 탐구 하나고. 그래서 정시 지원 대학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공략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논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번에 첨삭을 받았는데 야, 너 정말 이거 잘 썼어. 너 여기 정도 쓰면 붙을 것 같아. 이런 거에 너무 쫑긋하지 마세요. 오히려 논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의미가 있는 건 이 첨삭을 받았을 때 이 아이가 쓴 글에서 어떤 부분이 한계가 좀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그런 설명을 듣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뭐 제가 쓴 것 중에 좀 뭐 더 제가 노력을 해야 돼, 어느 부분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있는지를 좀 듣고 싶다. 그런 질문도 좀 하고 그러면서 채워가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겠다. 자,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자료는 관심 있는 학교를 보실 때 뭐를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지를 안내하기 위해서 갖고 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천대 좀 독특해서 제가 갖고 왔거든요. 이런 거에 너무 현혹당하지 마세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학생부 교과 40 제가 설명회 때 오프라인 설명회 때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사실 농담은 아닌데 그렇다고 너무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변에 어떤 아는 분이 별로 안 친한 분이에요. 안 친한 분인데 가천대 논술이 이번에 모집 인원도 많고 적성 없어지면서 새로 생겼다는데 교과 40이 너무 부담스러워 라고 얘기하시면 별로 안 친하시면 그러게 교과 내신이 안 좋으면 좀 부담스럽겠네. 그냥 그러고 넘어가세요. 자세한 설명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걸 어떻게 이제 하시면 되냐면 학교 들어가셔서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여기 졸업생도 1학기 까지고 교과 100이죠? 그랬을 때 반영 교과가 있고요. 반영 교과가 있고 요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보이는 내신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반영 교과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35, 25, 25, 15로 반영하겠다. 그리고 교과별 상위 등급 3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국수 04, 국수 0과가 아니에요. 3과목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반영 비율을 달리 주겠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반영 교과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가 A인 경우, 그러니까 3과목을 만약에 국수형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수학이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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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급이라고 할게요. 만약에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해서 3이라고 했을 때 여기 보이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를 그대로 반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 보시면 만약에 수학에서 아이가 진로 선택 과목이 수학과 관련된 게 있는데 A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개 교과에 한해서 3개를 반영하긴 하지만 2개 교과에 한해서 반영된 과목 중 최하 등급, 아까 둘둘둘둘 3이었으니까 3이 최하 등급이죠. 그거 한 개를 한 개 등급 상향을 해줘요. 그럼 이제 올 2등급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세부적인 요소들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잠시만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이제 뭐, 이 가천대는 적성이라고 하는 성격의 틀을 많이 벗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논술이.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EBS 수능연계 교재를 중심으로 정기고사 서술, 논술형, 문항 난이도로 출제를 하겠다. 그리고 문항수도 있고 각문항 배점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리고 논술의 총점이 150인 더하기 450점. 자, 논술 60이잖아요. 그러니까 600점인데 600점 중에 기본 점수가 450이라.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교과에 대한 학교별로 교과별로 기본 점수가 있는지를 꼭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교과 40 이것만 보지 마시고 만약에 1등급이 400이에요. 9등급이 0이면 그대로 온전히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기본 점수를 300을 주고 1등급이 400이라면 얘는 40이 아니라 10이라는 거죠. 실제 반영 비율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 요소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라. 출제 범위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출제 범위도. 여기는 뭐 수능 최저가 한개 3등급만 만족하면 된다고 하니까. 네. 그다음에 요 자유전공학부는 요거 또는 요거 선택할 수 있고요. 교과에서. 그다음에 가톨릭을 보세요. 이번에는 제가 30인 학교를 갖고 왔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최고 30, 최저가 몇입니까? 19.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100으로 환산할게요. 300점이고 192점이에요. 그러면 몇 점 차이가 나죠? 110점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108점인데 정확히는. 110이라고 하면 11%. 30이라는 숫자에 현혹당하지 마시라고. 실제 반영이 30%가 아니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1등급과 2등급과 3등급과 4등급 그 차이의 점수, 그 점수대를 반드시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논술은 최저점이 없잖아요. 기본 점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논술에서 확실하게 승부가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료 해석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인문은 언어 논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연 수리 논술, 의예는 네문항입니다. 그냥 일반 자연계는 세문항인데 의예과는 네문항이고요. 수능 최저는 일반 인문 자연은 없는데 의예하고 간호는 최저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수학 미적기하라고 되어 있죠. 수학 미적기하라고 되어 있는데 간호는 확통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탐 과탐이니까 문과 애들도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또는 확통 잡고 과탐하는 애들도 쓸 수 있죠. 그렇게 해서 3합6 이렇게 의학 계열이니까 간호도 이렇게 3합6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잘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논술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들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분명히 자연 수리 논술이라고 했잖아요. 의예과도 수리 논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의 수리적 혹은 과학적 원리를 제시하는 제시문을 활용하겠다. 네. 그래서 모의 논술을 꼭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전년도 기출도. 네. 그렇게. 자, 이번에 건대를 갖고 온 이유는 여기는 논술 100입니다. 그러니까 교과가 없는데 네. 인문사회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사회 1 쭉 보시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결과물 외에 사고과정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하겠다라는 거고요. 문제마다 요 글자 수가 다릅니다. 네, 글자 수가 다르고 인문사회 2는 수리 논증형을 복합한 형태로 출제를 하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수리적 분석을 요구하는 자료를 통해서 이런 걸 평가하겠다.
그래서 문제 2번이 수리문항입니다. 자, 이건 왜 말씀을 드리냐면 건대를 쓰는데 자녀분이 우리 아이가 천자를 기준으로 천자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수학을 잘해. 그럼 그러면은 당연히 인문사회 2를 쓰는 게 맞겠죠. 근데 뭐 반대의 경우는 인문사회 1으로 가겠죠. 근데 애매한 경계가 있을 수 있어요. 수학도 괜찮은데 천자 넘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400에서 600이고 이렇게 돼 있고 수학 출제 범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인문이니까. 그러니까 미적 기하가 없다는 얘기죠. 확통만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 친구라면 오히려 인문사회 2는 여기 보시면 얘와 얘를 복합한 것이고 이런 것도 평가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으니 아무래도 수학이 괜찮은 친구들은 수리 논술이 있는 쪽을 지원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냥 학과가 있다고 무조건 거기를 다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수학과 같은 경우. 자연, 수학 필수고요. 과학, 한 과목 응시, 지정 과목이 없을 시에 수험생이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수학 출제 범위. 자,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여기에 수학 출제 범위에 쭉 보시면 자연인데 무슨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까? 기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학교는 수학 출제 범위에 이렇게 해놓고 기하까지 써놓은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과학 출제 범위에 통합과학을 포함해서 생원, 화원, 물원, 그러니까 지구과학은 없는 거죠. 근데 여기 뭐가 없어요? 2가 안 보입니다. 근데 중대 사이즈는 또 2까지 범주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에서부터 그냥 쭉 그냥 이 학교 날짜별로 겹치지 않고 그냥 쭉 이렇게만 쓰시면 안 된다라는 그런 요소들을 면밀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수학도 괜찮고 천자도 넘는 천자 쓰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안 느끼는 근데 대부분은 수학이 괜찮은 친구들은 수리 논술이 있는 쪽으로 지원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문사회 2 보시면 이렇게 문항별로 여기는 이제 수리 논술이 없는 거였죠. 그러니까 문항별로도 배점이 달라요.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연계는 과학 1, 2과 합쳐서 30%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나눴다는 얘기는 여기에 임팩트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요 두 문제에서 판가름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는 1번에서.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도 면밀히.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모의 논술을 봤는데 인문사회 2의 1번 문제 도저히 못 풀겠는 거예요. 근데 배점이 크잖아요. 저 유형이 어렵다면. 그러면 이 학교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요소들을 좀 명확하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앞에서 반복되는 얘기는 가급적이면 뺐는데 제가 본격적으로 설명에 시작하기 전에 살짝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내 모의고사 이런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 많을걸요? 댁에서도 아마 그러실 수 있어요. 성적은 예를 들어서 올 4등급인데 그러면 뭐 서울 조금 낮은 학교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죠. 열심히 하겠다. 성적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시간에 특정 어느 시간에 지금 현재 4시 반인데 4시 반에 제가 수학 공부를 한다면 왜 토요일 날 4시 반에 내가 왜 수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저는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저께 수학 수업을 들었는데 어저께 복습을 못해서 오늘까지는 복습을 마무리를 해야 돼.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수시도 마찬가지. 열심히 하겠다. 그러니까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자녀분하고 대화를 하실 때 말씀을 좀 잘 나누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런 거예요. 제발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금 현재 기준으로 연대 논술 합격 보장받은 애가 누가 있어요? 정말 학원 열심히 다니고 준비만 다 한다고 해서 무조건 걔가 합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이 경쟁할지도 모르는 거고, 어떤 아이가 시험을 보러 오는지, 그 중에 어떤 애가 또 결실을 할지. 작년에 문과 애들 수능 때 결실을 많았잖아요. 높았잖아요. 그 누가 예측을 했겠냐고.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논술을 해야 된다면 고민하지 말고요. 지금 논술 한다고 뭐 되겠어?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준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시작하면 빠른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논술 하면은 다 합격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은 일단 배제하고, 자, 우리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전형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밀히 기준을 가지고 따져보시는 게 더 중요하고, 그래서 만약에 논술을 써야 된다면 지금 논술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시작을 하셔야죠. 그리고 이런 핑계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시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논술까지, 논술 일주일에 해봐야 몇 시간 하겠어요. 뭐 수업 하루에 만약에 3시간을 한다? 그러면 그날 3시간 수업 듣고 뭐 첨삭 받고 집에 와서 한 거 다시 보고 그냥 풀로 채워봐야 6시간? 그리고 나중에 직전 대비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평소에 본인이 정시 준비할 거 확실하게 해놓고. 그러니까 계획적인 실천 의지가 중요한 거지, 실천 의지가 아니라 그냥 의지를 위한 의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제일 아쉬워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린 거고, 교과 전형은 조금 폭넓게 학교를 좀 넓게 보셔서 스펙트럼 좀 크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기회입니다. 첫 해이기도 하고. 물론 내년 이맘때쯤에는 제가 설명하기가 편해질 거예요. 입결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그 우스갯소리로 저는 그런 생각해요. 올해는 용기 있는 자가 승리할 거라고. 네. 그 다음, 근데 뭐 펑크가 나지 않겠어, 뭐 이걸 가지고 던지는 거는 조금, 그거는 가능성의 여부는 아니잖아요. 그죠? 수능 최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올인하겠다. 그리고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4개 영역 중에, 국수, 영, 탐 중에 이거 버리고 여기에 올인해서 최저를 맞추겠다? 그게 안 됐을 때 대안이 없어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대안이 없는 준비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통해서 이제 2달 사이에 이제 저희 원서 접수가 이제 마무리가 되니까, 지금 이제 아이들 방학일 테니까요. 고3 학생들은 이번 방학 동안에 구체적인 좀 가이드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경험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9월 1일 날 모평을 보고 수시 접수까지 조금 시간이 좀 있어요. 이렇게 짧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좀 고민하시고, 그동안 성적 라인으로, 지금 중요한 건 그동안 봤던 모의고사에서 정시 라인이 어느 정도가 잡히는지, 이건 거기를 지금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섭섭해할 필요도 없고 좌절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게 수능 점수가 아닌데, 현재 라인이 이렇다. 그럼 이렇다면 우리는 수시의 미니멈, 그러니까 맨 마지막 단을 어디까지를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아이하고 미리
가이드를 좀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상담 기껏했는데 여긴 안 쓸래요 이러면 의미가 없죠. 또 닥쳐서 어떤 학교를 찾기도 좀 그렇고. 수시는 조금 본질적인 말씀을 드리면 수시도 입시고요. 정시도 입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수시 정시를 이원화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니 뭐 수시로 합격한 애들하고 정시로 합격한 애들하고 대학 들어가서 분반하냐고. 그렇지 않거든요. 정시에 마지막 문 닫고 추합 들어가는 애도 결국 같은 학생이에요. 신입생 OT만 못 갈 뿐이지.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시든 정시든 정시는 어차피 숫자 노름이니까 이 숫자를 가지고 어디를 지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국승세단 라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점수를 받았는데 연고대 안 쓰시잖아요. 근데 수시는 그렇게 지원을 하는 애들이 있더라라. 그러니까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적어도 위쪽은 상관없어요. 위쪽은 뭐 공격적으로 지원하실 카드가 있으면 쓰시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랫단. 이 아랫단을 어디까지 잡을 건지에 대한 고민은 저는 충분히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제가 다음 주에는 자기소개서 작성과 관련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문항 분석도 할 거지만, 작성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자료들을 통해서 학생부에서 소재들을 뭐 어떤 식으로 뭐 구성을 한다든지 뭐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이행공감 교과 종합, 그 다음에 오늘 수시 전략까지 해서 일단 요런 그 컨텐츠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자기소개서랑 나중에 그 이행공감 다음 주 금요일은 논술과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혹시 이행공감 못 들으신 분들은 밴드에 들어오시면 영상 다 준비되어 있고요. 업로드 해놨고 저희 21일 날 7월 21일 날 저희 그 이투스 평가 연구소 김병진 소장님하고 이수경 원장님이 오셔서 또 수시와 관련된 또 자리를 또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또 예약도 해주시고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셔서 뭐 저라고 모든 부분에서 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또 저보다 또 입시에 대해서 또 훨씬 또 강력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오셔서 진행을 하시는 거니까 많이들 또 참석해 주셔서 좋은 또 정보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